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해당되시나요? 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고, 평범해 보이는 두 사람이 평생을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끝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 나이가 들어도 곁에 두고 싶은 여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 남자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여자, 항상 웃어주고 칭찬해주는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아오면서 목격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가장 예쁘게 대해준 여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여자 곁에 있을 때 가장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던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젊었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제 나이 30쯤 저는 화려하고 말이 많은 여자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많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하게 그 관계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제 삶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아름답지도 않았고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묘하게 제 자신이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하고 싶어졌고 더 솔직해지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40대이시든 50대이시든 혹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시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젊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오히려 세월이 쌓일수록 더 깊어지는 여자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징 5가지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거나 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남자가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말을 잘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여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단에 서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웅변에 능한 사람도 있었고 논리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곁에 두고 싶어 했던 사람은 언제나 따로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의실 안에서도 그랬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는 본래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남자는 그런 여자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 아내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끝까지 제 눈을 바라보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다 마치고 나면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 이미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누군가와 나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청의 힘입니다.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더 똑똑하게 보여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는 여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말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내가 힘들다는 말을 꺼냈을 때 곧바로 조언을 늘어놓는 대신 잠시 침묵으로 함께 앉아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경청은 태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말보다 훨씬 강력한 언어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지금도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순간들은 누군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던 그 고요한 순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준 사람을 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말을 꺼낼 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그 어떤 말보다 깊은 무언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여자는 자신을 잃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많은 여성들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지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따라 먹고 상대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추고 상대의 말에 무조건 동의하며 자신의 색깔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워가는 여자 곁에서 남자들은 점점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 관계 안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닌 여자, 때로는 부드럽게 다른 의견을 말할 줄 아는 여자 곁에서 남자들은 오히려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자신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에 끌립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안전하지만 결국 지루해집니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는 여자는 세월이 지나도 남자에게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설렘이 됩니다. 제가 40쯤이었을 때
한 친구 부부를 자주 만났습니다. 그 부부의 아내는 남편의 말에 늘 조용히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자고 하면 가고 남편이 싫다고 하면 싫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 속에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거울 앞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워버린 여자는 결국 상대에게도 존재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목격한 슬픈 진실입니다. 자기다움이란 고집이 아닙니다. 타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조용하고 단단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 여자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이 남자에게는 깊은 신뢰로 남습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평생 사랑하는 여자는 감사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감사가 무슨 특별한 것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제 경험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지닌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사람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남자도, 아무리 성공한 남자도 자신의 작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자 곁에 있으면 남자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배려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눈빛,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것들이 쌓여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제가 알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들어서도 늘 그녀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해준 것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자,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남자는 그 여자 곁에서 비로소 자신이 완전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한번 알게 된 남자는 다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남자가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여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외도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관계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감정의
불안정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은 폭풍처럼 몰아치고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씩 상처받고 상대가 조금만 달라도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 그 패턴이 반복될 때 남자는 서서히 그 관계에서 숨을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곳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 곁에 있으면 남자는 다릅니다. 그 여자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와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방에 비유하곤 합니다. 큰 파도가 칠 때 모래사장은 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제방은 파도를 받아들이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는 바로 그 제방과 같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 울고 힘들 때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면의 힘입니다. 제 나이 30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열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함께 있으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헤어지면 애타게 그리워지는 그런 관계가 진짜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이 되고 70이 되고 마침내 9살이 넘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 제가 열정이라고 불렀던 것들 중 상당수는 사실 불안이었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르게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슬픔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내면의 깊이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고요한 안도감을 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여자들은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폭풍 같은 세월을 지나면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감정의 파도 속에서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파도를 충분히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파도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서 당신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태어난 고요함은 어떤 말보다 깊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자는
그 고요함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여자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젊음도 가져가고 아름다움도 가져가고 건강도 조금씩 가져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그 눈빛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빛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니었고 가장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른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꺼이 배우려 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그녀가 60이 넘었을 때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때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그 순간 그녀의 남편이 왜 여전히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했습니다. 성장하는 여자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그녀와 오늘의 그녀가 조금씩 다릅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오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 곁에서 관계가 완전히 파악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설렘, 아직도 이 사람과 나눌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기대감,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반대로 성장을 멈춘 사람 곁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안함은 서서히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 매일 같은 반응, 매일 같은 생각, 남자는 그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장이 멈춘 자리에서는 관계도 함께 멈추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거창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자격증을 따야 한다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책에서 한 줄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보는 것,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을 조용히 찾아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그 살아있음이 남자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존경심은 사랑의 뿌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하지만 존경심은 다릅니다. 존경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깊어집니다. 그리고 존경심이 있는 곳에 사랑은 뿌리를 내립니다. 남자가 여자를 평생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여자를 평생 존경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자,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여자, 어제보다 조금 더 깊어지려는 여자. 남자는 그런 여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숙이는 순간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 몇 살이시든 상관없습니다. 50이시든 60이시든 70이시든 성장은 나이에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것도 어쩌면 당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그 눈빛이 살아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그 눈빛을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평생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치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힘, 자신을 잃지 않는 자기다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삶. 이 5가지를 다시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안을 향한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완성해 나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랑이란 상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조용히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만이 오랜 세월의 바람을 견딥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만이 오랜 세월의 관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조용한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대했습니다. 그 존중이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고 그 존중 위에서 사랑은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갖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나는 것 아니냐고, 젊음이 가면 매력도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젊음은 가지만 품격은 남습니다. 아름다움은 바래지만 깊이는 남습니다. 열정은 식지만 존경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 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사랑이 자랍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른이 넘어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있는 부부의 눈빛 속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저는 당신에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쌓여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 세월 속에는 넘어진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있었고 혼자였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의 당신 안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씨앗이 이미 심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꾸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남자가 평생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삶이 쌓여 만들어진 눈빛이 어떤 말보다 깊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눈빛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가장 다정한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105년을 살고 나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입니다.